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해지고, 그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 그 발표로 확진자가 1,595명을 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또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전명률 교수님을 모시고 궁금하신 점들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대구 경북만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환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서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80%를 조금 넘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부산 뭐 이런 지역은 이제 서울이 이제 한 54명 정도로 네, 이제 넘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경북하고 대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산발적인 환자 발생 양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양상도 대구의 신천지 교회의 그 신도들이 그 대구에서 예배를 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형태에서 또 접촉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 1,500명이 넘는 숫자를 보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인 것처럼 또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대구, 경북, 그것도 지금 또 경북은 많이 좀 그 질병 발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7곳의 장애인 시설 뭐 이런 데서 이제 새롭게 환자 발생이 지금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의 그 이 환자들 또 접촉자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냥 산발적 발생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1, 2주 정도는 그 조심하면서 지켜보면 그 다음 추이를 알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한쪽으로는 진정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방역 당국이 해왔던 그 소위 말하는 유입 인구를 통제해 가지고 예.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다음에 접촉자를 관리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그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기 치료 그렇게 하고 또 중증으로 질환이 방지되는 걸 막음으로써 사망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이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마 궁금하신 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네.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뭐 2주 내로 그렇게 피크에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네. 또 어떤 분들은 몇 달 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 환자 발생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전국적인 상황, 우리나라 전체 상황에서의 이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언제쯤 이 질병이 좀 진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까지는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천지 교회의 그 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현재는 그 대구 쪽의 신도들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 한 9천 명 정도에 대한 자료를 방역 당국이 입수를 했고 그 중에서 한 증상이 있는 분들
1,800여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체를 채취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검사가 진행된 이 물량은 한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양성률이 한 80%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회에 그 대구 종교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 80% 정도가 양성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 검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천지 교도들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80% 정도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예. 검사를 안 했고, 네. 증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인후통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검사 결과에 의해서 환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신천지 교회 이 명부를 이제 방역 당국이 교단 측으로부터 한 21만여 명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21만 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건당국이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 21만 명에 대해서 그 이름은 다 가리고 예.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 대구에 6일 날 그리고 15일 날 종교 활동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은 우선 소위 말하는 위험 집단으로 분류를 아, 예. 합니다. 그럼 전수조사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전부 검체 채취를 해서 확진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 추가 검사가 21만 명 중에서도 일단 대구에 갔다 온, 그러니까 6일과 15일 이틀에 대구에 갔다 온 분들, 그리고 또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몇 명이나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조사를 한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에 준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의심 증상이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해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첫 단계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과의 접촉자들, 예. 그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가격리를 이제 2주일 동안 14일 동안 하면서 보건소 직원이 능동감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어서 발열이 있습니까? 기침합니까? 인후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천지 교회에 관련되는 21만 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보건당국이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전화조사, 또 검체 채취, 또 자가격리 해서 한 달 정도면은 그 조사가 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군요. 왜냐하면 21만 명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요. 예.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검사를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과 또 신천지교회 쪽에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섞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정하게 물량을 배분해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말 정도. 3월 말 정도가 되면은 네.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확진 여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병의 발생부터 유행되기까지의 정점까지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최초 발생부터 2달까지가 정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 발생부터 한 달이 지나는 시점,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달이 지나는 시점부터 대규모 발생이 시작한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발생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한 달이 소위 말하는 정점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정점이 됐을 때의 환자의 규모는 전제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 어제 그 JP 몰간이라고 국제금융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점에 대한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죠, 대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 대구 인구가 240만 명인데 3%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유행의 속도는 우한 지역에서 2차 감염이 진행됐던 그 재생산 지수가 적용이 되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후가 정점이 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어서의 환자의 규모는 10,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10,000명은 사실상 우리의 상황하고는 달라지는 숫자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쪽과 관련된 전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전망. 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전망은 사실상 대구 경북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진행이 되면은 나머지 지역은 현재까지는 지역세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산발적인 감염이고 또 현재 서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한 그런 환자 숫자인데 한 5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도 한 40여 명 되고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그 이 질병의 유행 양상은 사실상 대구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미국의 그 질병예방통제센터, 예. 우리로 CDC. 치면 CDC인데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본부죠. 예. 그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가벼운 감기 증상과 같은 인구 집단이 한 80%가 된다. 예. 실제 지금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28번까지 환자가 전부 음압격리병동에 격리가 돼서 관찰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경미한 상태로 경미한 증상으로. 됐죠. 예. 이제 그러한 비율이 앞으로 전체 환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 80%를 우리가 못 찾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한은 못 찾게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다 전파를 시키면은 사실상 이 바이러스는 국내에 처음 들어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걸리죠. 예.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인구가 감염이 되고, 그 감염이 되는 인구 집단이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많게는 70%, 적게는 40%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과연 그런 집단이 다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80% 정도는 경증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는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하고 평소에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질환, 암, 고혈압, 또 콩팥질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쉽게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호흡부전이 와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중증 질환이 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이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이 속도는 계속 늦어지죠. 그러면 이게 4월 달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질병 유행 기간은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 5, 6개월, 길면은 한 7, 8개월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뭐 예측컨대 그 정점은 3월 말 정도, 3, 4월 정도. 네, 3, 4월 정도가 정점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종료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네, 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네. 말씀으로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중국은 지난 1월 16일 날
45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일 후에 1000명을 넘고 다시 또 일주일 후인 1월 31일 날 11,000명을 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지난 18일이 그 대구에서 처음 그 지역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31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똑같이 8일 이후에 1261명이 됐습니다.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대로 추세를 따라간다면 11,000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초기 과정에서의 이 일치되는 양상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프를 예, 보니까. 숫자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8일간 추세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발병 양상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 특수한 그런 집단 발병 양상입니다. 예, 이게 그 신천지 교회라는 교단에서의 신도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그분들이 다 그 바이러스를 감염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이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거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이런 특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서 이제 환자들이 예, 퍼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전체에 퍼지다 보니까 그 중국의 보건당국이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 퍼졌을 때 이 감염된 사람들이 예, 그냥 단순한 감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중국은 또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감기 대하듯이 아마 이 질병을 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폐렴이 생기면서 사망 환자가 늘어나니까 대혼란이 온 거고 그 대혼란 과정에서 상당수의 인구들이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니까 병원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예, 병원에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진료할 병실도 없고 또 진료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오질 못하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 전반에 이 질병이 퍼진 거죠. 그럼 뭐 초반도 숫자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전파 양상들이 다르니까 네. 중국처럼 이렇게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넘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래도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 이미 신천지 교회의 집단 발병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위생 수칙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회적 활동,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1000명이 증가됐을 때 그 이 질병에 대한 정체가 전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서 다른 멀쩡한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 또 의사들이 감염이 되고 이러면서 이 계속 2배, 3배 증가가 되는 양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이후에 이 그래프가 중국의 그래프와 일치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차이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그 공산당이 통제를 네. 하고자 하면 그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질병을 막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네,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점은 또 질병 관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런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상이 통제가 되지 않는 양상으로 증가가 돼서 예,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뭐 대형 병원을 막 2주일 만에 짓고 예, 또 예,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지역 전체를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합니다. 예. 집 밖에도 못 나오게. 그러니까 중국 예, 경우 중국만이 말씀이시죠? 가능한, 예. 중국만이 가능한.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호베이성의 우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완벽한 통제를 이뤄냄으로써 접촉을 줄이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환자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차이인데 이제 과연 그런 이 두 개의 어떤 이 통제 방식, 컨트롤 방식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 이 시민의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또 대구에서도 자발적인 그런 지원자라든지 또는 또 성금을 뭐 이렇게 또 낸다든지 그런 게 지금 놀라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군의관이나 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 지금 또 대구 지역으로 인력 지원이 돼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중국 공산당과는 다르지만 일정 부분 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까지 전 교수님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그 다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5가지 정부에서 꼭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네. 제가 발표를 하고 정부에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네. 제가 5가지 말씀드린 것이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 담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우리가 무엇이 모자랐는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하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민생 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직접 나와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중앙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사결정들도 관료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니만큼 전문가가 중심을 둬야 된다. 마치 오바마 정부 때 워룸이 생각납니다. 그때 심각하게 그 테이블 중앙에는 군 장성이 모든 지휘를 하고 저 구석에 오바마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네. 보다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사진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특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복지 전문가지 보건 전문가나 이런 의학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체까지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오늘 경향신문에 컬럼이 났습니다만 방역계엄령,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로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 집회나 종교 집회들 중단하고 회사 같으면은 재택근무들을 권고하고 학교 휴교하고 이런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 비상의료 전달 체계를 수립을 해서 전담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맞겠다. 자칫해서 일반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확인이 돼서 폐쇄가 되면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진료받던 그 만성질환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 진단이나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에 국가 과학 기술을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만 된다. 미국에서 개발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시급하고 다행히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설명이 네. 좀 길었습니다만 네. 교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그 대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을 하고 또 공무원 생활을 한 26년 정도 하면서 이런 그 국가 차원의 이 감염병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표적인 감염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재래식 전염병입니다. 예. 제가 19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과장 할 때 그 1년 동안의 이질을 아주 그때 예. 이제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예. 그동안에 없었던 전국적인 이질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제가 예. 담당 국장으로서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또 2013년도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에는 물론 이제 감염병은 아닙니다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예.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보면은 그 복지부의 공무원으로서 또 의사 공무원으로서 예. 경험했던 아주 큰 그런 의료 관련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때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는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처럼 그 중국발 그 코로나19과 관련돼서는 초기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저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또 어쩔 때는 이제 곧 정점이 보인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좀 긴장의 끈을 놓는 예.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바로 31번 환자가 나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그 28번 환자까지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낙관적이었죠. 예. 그게 소위 말하는 감염원을 아는 유입되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접촉자까지 환자들이었습니다. 예. 봉쇄 전략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그래서 그게 한 5일 정도 환자가 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진정을 좀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경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곧 정점이 보인다. 곧 마무리가 된다. 종식이다. 그때 종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질환에 대한 안도감을 줬는데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디서 이 질병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바로 이제 봉쇄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검역을 하는 거예요.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예. 근데 사실 검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입국할 때 증상이 있어야지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집에서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니까 예.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교육도 시켜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의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목적만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질병이 감염자가- 발생된 예. 국가에서는 분명히 감염이 됐지만 와서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런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발생하는 시점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 교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견 보면은 예.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도
산발적인 발생입니다. 그 산발적인 발생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이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입국 제한 조치가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꼭 네.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예. 총량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그 늦추는 기간만큼을 우리가 지금 같은 대구의 사안을 막을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병상 부족하다, 군의관 부족하다, 마스크 부족하다, 뭐 보호복 부족하다. 이거를 사실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늦추게 되면은 그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준비를 못 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적절한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총리를 대표로 한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심각 단계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이 질병을 통제하는 데 유익하냐? 질병관리본부장이 아무리 질병을 통제해도 다른 부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할로는 되질 않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부처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을 하고 복지부 장관이 그것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해도 주무장관이나 그 부처에 예를 들면 예.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그게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움직이기 위해서 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심각 단계를 빨리 올리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 지난 2월 18일 처음 그 대구에서 지역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 네, 18일, 19일 그때 심각 단계로 올렸어야 됐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상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는 겁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질병만 통제하는 거지 다른 데서의 자원을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남들이 또 그걸 또 잘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안에서의 질병 양상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 어떤 의료 물자에 대한 어떤 시급성 소위 말하는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또 의료와 관련된 치료제 예. 또 보호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가 그 소위 말하는 총리와 관련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장 바쁜 사람들이 거기에 물론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예. 어떤 정례화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게 또 뭐였죠? 계엄령입니다. 아, 방역 계엄령. 예.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거를 공산당의 명령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나오다가 소위 말하는 공안한테 그것들이 적발이 되면은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막 폭력도 하고 예. 끌고 가오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접촉을 막아가지고 이 환자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잘못된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믿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현명하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했다. 가능하면 취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님 말씀하신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네. 그 사회적인 거리 그런 걸 좀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예. 이 감염병은 안 만나는 게 최고 상책입니다. 네. 만나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이게 마주보고 말을 하면은 침방울이 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마주보고 밥을 안 먹고 이게 일렬로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예. 그럼 예. 얘기를 해도 침이 앞으로 나가니까 네. 밥 먹을 때 고개를 돌려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은 3번 환자가 그 서로 마주 앉아서 한일관에서 밥 먹을 때 네. 네. 마주 앉아서 밥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6번 환자거든요. 6번 환자. 6번 환자가 걸려가지고 자기 배우자한테 걸리고 또 아들한테 걸리고 또 6번 환자가 또 명륜교회인가요? 명륜교회 또 신도 걸려가지고 예. 명륜교회에서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밥 먹으면서 생긴 거예요. 정 교수님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안전 수칙 그렇습니다. 중요한 안전 네네. 수칙이 있습니다. 그저 예. 또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 4명이 다 걸렸어요. 예. 그분들 4명에서 서로 마주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면은 이 질병과의 접촉을 피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였죠?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예. 그다음이 네. 비상 의료 전달 체계. 아, 예, 맞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병이 다 중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병은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다 이 병의 특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80%는 그냥 병증으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20% 정도 중에서도 고령자나 노약자, 고령자죠.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좀 중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분리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좀 경증의 사람들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예. 그리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람들, 그래서 고령 연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딱 보고선 이분이 이거 폐렴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상태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 예. 병원, 거기를 진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폐렴이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났다. 그러면 그 폐렴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병은.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 그리고 국가지정 음압병동이 있는 네, 격리병동.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새로운 형태의 진료 전달 체계를 만드는 이 코로나19 비상 의료 전달 체계. 네. 그걸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대표님 지적하신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다 정책으로 옮겨야지만이 이 코로나19의 예. 유행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제안한 것이 치료제 개발에 죄송합니다. 예, 그거 제가 업체 치료제 네네. 개발에 모든 지원을 하고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스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경험을 하면서 또 신종플루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예. 그게 그때만 잠깐 예산이 좀 지원되는 걸 보이다가 예. 또 다른 쪽으로 또 부각이 되면은 결국은 정부의 연구비 예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길이 바뀌는 겁니다. 물길이.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로 가던 그 연구비 예산이 신종플루가 나오니까 신종플루 쪽 예산으로 가고 예. 이런 형태로 물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거는 다 중단이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상징성. 사실 에볼라가 그때 2014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유행할 때 예.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긴급 구호단의 일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웠던 점은 에볼라 치료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그동안에 에볼라와 관련된 치료제를 다 개발하고 예. 또 심지어는 백신까지도 개발을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혀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질병을 경험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런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약을 개발할 의지 자체가 없었죠. 예. 근데 이미 미국, 미국, 영국, 독일은 그런 질병까지도 다 개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치료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예. 근데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해도 한 1년, 2년 하다가 또 다른 거 또 예. 대통령 지시하면 팍 바뀌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대표님 지적하신 그런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세계에서도 지금 CDC나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이 병이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측을 했으면은 그 예측에 맞게끔 이제부터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예. 우리 또 바이러스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예. 바이러스에 맞는 걸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도 바이러스니까. 예. 네. 그걸 이제 개발해서 치료제를 국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준다면은 앞으로 이런 질병이 제2, 제3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원천 기술이 돼가지고 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그게 또 우리의 하나의 제약산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서 우리나라에 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사태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적인 면에서의 보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전에 백신을 만들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네네. 그걸 조금만 수정해서 이번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검증된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는 독성 실험을 면제해서 그 기간을 아주 단축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이미 그 입법화가 되어 있는 것을 네네.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할 때 예. 그때부터도 계속 주장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그럼 몇십 년 전부터 그때 이제 예. 백신 연구소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신종플루 끝나고 나서 백신 연구소 만들자 그랬더니 백신 그 담당하는 직원들 한 대여섯 명을 늘려줬어요. 예. 그걸로 끝났어요. 아유, 그러다가 또 메르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메르스 때 백신 연구센터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사실상 그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소가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 코로나19는 우리 정부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5가지 정도 정부에서 해야 될 대책에 네, 네.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저 나머지 실생활과 네, 네. 관련된 그런 부분 2가지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네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조차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민생 대책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꽃 재배 농가라고 네, 들었습니다. 꽃을 이미 재배를 했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든 그런 행사, 졸업식, 입학식들 다 지금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고통이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또 4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 그래서 그 생산 유통 과정 마스크에 대해서는 매점 매석은 엄벌하고 네. 또 저는 한시적으로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공적 비상 유통망을 가동해서 네. 네. 전 국민이 골고루 소량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농협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정부가 새롭게 마스크를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입니다. 26일 날 들어가 봤는데 네. 그 뭐 거의 한 40분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오늘 1시에는 40분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뭐 11시간 기다려야 네. 주문이 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네. 저 교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2002년 3년도 사스를 이제 겪고 나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을 이제 비축하는 제도가 예.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 국민 대비 뭐 2%, 3%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하면서 예. 그 당시 이제 인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부터 이제 뭐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또 심지어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예. 유럽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 타미플루 비축 물량을 최소한 전체 인구의 20%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하고 했는데 5%까지도 안 해줘요. 예. 근데 신종플루가 생기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바로 20% 비축하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 마스크의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집단 발병이 되고 다들 마스크를 먹고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병으로 얼굴을 가리고 뭐 물안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TV 화면에서 나타났을 때 네. 그때 대만은 바로 마스크를 국가에서 전량 우리 매입하는 정책을 펼쳐더라고요. 우리도 그 시기에 네. 그렇게 했어야 그 되는 대만이 것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대만 정부가 앞으로 저 질병에 대한 유행의 속도를 감지를 하고 저걸 국가에서 전량 구매를 해서 예.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였냐면요. 다 수출했습니다. 예. 다 수출하고 우리 만든 마스크가요.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천하태평. 설마 저 질병 우리한테 넘어오겠냐?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는 그 당시에는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정작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 난리가 나는데 그때 마스크를 구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마트에 가면 마스크 하나에 한 7, 800원 했다고 그래요. 예. 요즘 5,000원인데도 못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 작은 마스크 하나까지도 물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제가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특히 사스 때 저희가 이제 보호복이라는 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우리 무슨 검역 하는지 그러면 다 가운 입고 했어요. 예. 근데 사스 때 우리가 보호복이라는 걸 입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류 살처분할 때 그 옛날에는 전부 추리닝 입고 군복 입고 가서 그 바람을 했습니다. 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지금 그게 보면, 다 예. 그 옷에 묻어가지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 이제 전체 그 참여자들이 그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보호복을 입고 예. 그리고 다 이렇게 덧신 씻고 하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복이 정착이 된 건데 예. 그래서 그나마 보호복, 마스크, 고글, 글러브가 비축물자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이번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마스크도 정부 비축물자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 앞으로 이런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에도 이 물건이 제대로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 3법 개정이 되면서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에서 마스크, 세정제 그런 것들의 비축과 또 이 유통 구조를 또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번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빠른 기간 내에 잘 검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신뢰감이 갔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또 뭐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네, 네.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선진국들이 사고가 안 나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고는 극복하면 물론이고 네네. 그 다음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대표님 말씀하신 의미에서 코로나 3법 예, 이번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말 신속하게 예, 그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엔 정말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 하신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만 민생 대책 부분입니다. 참 민생 대책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꽃 재배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분들 그리고 행사 때 참여하시는 네. 프리랜서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식당도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가봤습니다만 저희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면 그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분들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해서 걱정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만이 이런 혼란들, 네.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긴 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네. 50분 정도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로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 코로나19 예,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오늘이 이제 2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첫 4주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가져왔었는데 그 4주가 지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제 우리가 그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체 그 신도들을 한 울타리 안에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죠.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것 때문에 저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통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럴 때일수록 너무 그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질병에 만연돼 있는 또 확산돼 있는 그런 것이라고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이다. 다만 우리 지역사회에 제2의 31번, 제2의 31, 제3, 제4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종교활동이나 또 다른 이 다수가문 시절에서의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대외활동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에 손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질병을 최대한 예방하는 그런 노력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정말 서로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 담화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도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 그리고 방역계엄령에 해당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또한 중국인들에 대한 그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가 지금도 필요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 치료제에 대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 아끼지 말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또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 아주 바쁘시고 거의 매일 방송 출연해 주셔서 국민들 불안감도 덜어주시고 정확하게 지식 전달해 주시는 점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오늘 그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긴 시간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